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자, 하루 더 생긴 빨간 날 시장은 쉬어가지만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하반기 투자의 키워드가 될 5G 집중 분석.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해뜰 날만 남은 5G 시대의 탑픽.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쉬는 날 왔으니까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를 했겠죠. 자, 오늘은 특별히 산업 이슈에서 종목까지 낱낱이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저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나 노란톡 좀 어려운데 하시면요. 샵 0082번 문자로 주식비기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는 우리 주식비기 함께해 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백사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머리가 바뀌면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귀여워지셨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새로 휴일이라서 머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휴일에도 찾아온 우리 백사부님.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알찬 주식비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월요일 백종국 사부의 주식비기 들어보는 날이죠. 오늘은 백사부께서 특별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식비기를 무려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주식비기 공개 전에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오늘의 주식비기와 관련됐던 이슈 좀 힌트를 드렸었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힌트에서 5G라는 거 감은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기대감 정말 높아졌었는데 하지만 작년에 큰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져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부님, 5G 관련한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5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G라고 한다면 4차 산업의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4차 산업들이 있지만 5G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5G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2018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게 바로 5G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조금 소폭 줄어들게 되면서 5G 업체들이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에는 다시 한번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5G 투자가 다시 한번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당연히 5G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저는
상반기부터 굉장히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도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하반기만큼은 정말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와 재료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해외 5G 장비주들이 급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월에 노키아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나요? 좀 정체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월 달부터 보시자면 차트가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해외 5G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5G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내 5G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5G 업체들이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내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G 투자에 대한 하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호전됐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실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점점점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5G 업체들 같은 경우 반등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5G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서. 투자는 하고 있겠죠? 네, 당연히 투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투자 시기가 좀 늦어졌을 뿐이지 5G로 가는 방향은 사실 확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5G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G 업체들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투자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통신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직접 광대역 인프라의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5G 커버리지를 통한 네트워크의 고도화 그리고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특히 3조 원 지원을 통해서 광대역 인프라 확대는 기업들의 장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5G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해외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재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 대형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에 미국 주파수 경매 예정인데요. 이것이 왜 큰 이벤트라고 말씀하신지 MC님 혹시 예상해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일단 뭐 이렇게 경매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제가 잘 짚었네요. 네, 설명드릴 게 좀 없긴 하지만 주파수 경매라는 건 원래 없던 주파수 한 대역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주파수대를 경매를 통해서 업체들이 사가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새로운 주파수대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주파수에 맞는 통신 장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5G의 보급 확대가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GHz 미만의 주파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체로 보자면 버라이즌을 중심으로 하반기 미국 통신 업체들이 투자를 상당히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상반기 1분기와 2분기에 상당히 저조했던 투자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그 투자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르지 못한 업체들 같은 경우엔 반등폭,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기 8월 달이 왔기 때문에 대형 이벤트가 있는 10월 달 바로 전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5G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통신 3사의 투자 또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 3사가 현재 납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버라이즌 매출이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출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5G 업체들 같은 경우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일본 NTT 도코모에 이어서 영국 보다폰에 현재 5G 장비 공급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수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3분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은 분명히 개선세를 보이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5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좋은 5G 투자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5G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5G를 투자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실적 하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실적 개선세를 보일 건 바로 3분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 개선세를 만들어내고 4분기에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의 시점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5G 업종 같은 걸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정말 기대감 엄청 났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돌발적인 변수들이 좀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면서 투자들이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 종목은 뭔지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텐데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주식 빅이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주식 빅이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광섬유 산업 선도. 광섬유 산업, 자 이걸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종목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빠르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업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은 광섬유 및 광케이블 생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5G 이슈에 포함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반등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생겨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생겨난 만큼 이 종목도 현재 투자 포인트가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광섬유에 필요한 모재부터 광케이블을 통한 광케이블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업체 같은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광섬유 생산 설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생산 설비까지 굉장히 국내 최대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5G가 성장을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 최대, 최고 막 이런 글자들 섞여 있으면 막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설레는데 지금 도입 부분에서부터 제 마음을 한껏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력부터 좀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산 설비 캐파가 일단은 국내 최대 규모라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생산 설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면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통한 다양한 매출처를 이 회사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압도할 정도의 매출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37%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9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5G 지원에 대한 투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강섬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1분기에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강섬유 가격이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급한 상승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G 투자 확대와 함께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광섬유 단가가 왜 하락을 했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좀 간단한데요. 이유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광케이블 생산 캐파를 상당히 크게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업체가 당연히 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로 보자면 뭐 최대 수준은 아니겠죠. 분명히 중국에서의 생산 캐파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5G 투자에 대한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입니다. 당연히 2019년, 2020년에도 5G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 5G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5G 투자가 지연된 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광케이블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던 중국 업체들 때문에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광케이블의 단가가 급격하게 낮아졌는데요. 그 광케이블 재고가 점점점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생산이 돼야 되는 시기가 온 건데요. 이에 따라서 광케이블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그 상승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3분기부터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4분기에는 본격화돼서 급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제가 예상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고가 소진이 되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대규모 5G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광케이블이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었는데요. 그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고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하게 될 것이고요. 유럽이나 중국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5G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광케이블 단가가 급한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요를 이끌고 있는 건 미국, 당연히 미국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아시아 전 지역에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명히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주요한 포인트로 광케이블 단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급한 하락을 보였다가 반등의 시기가 왔다라고 반등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케이블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이 회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두 손 놓고 있진 않았겠죠. 지금 일단 시장 상황 전체가 어려웠는데
재고까지 쌓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가격까지 그랬다고 치면 뭔가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하려고는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른 부분이 뭐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광케이블 단가 하락 같은 경우 2019년, 2020년 거의 2년에 걸친 단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도 그에 대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위해서 꾸준히 공장의 효율화와 생산 캐파를 굉장히 크게 증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이블 단가 하락을 방어를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케이블 단가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2분기 실적은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케이블 단가 상승을 한번 보자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요. 4분기에는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지금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은 이 회사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5G 업체 중에 이 업체를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분기 매출은 일단은 조금 눌려 있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걸 둘러싸고 있는 시장 환경들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보니까 매출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장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재무제표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광섬유 가격 반등. 자, 가격 반등. 1장에서부터 조금씩 힌트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재무제표 통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일단 재무제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27.2%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선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한번 보자면 2018년에는 5G 투자가 상당히 좋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이 실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과 2020년 분명히 5G 투자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적자고요. 사실 2분기도 적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느냐가 아마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산과 부채 자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2019년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 부분에서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2.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분명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만큼 부채 비율은 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 여전히 300%라는 유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는 부담스럽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현재 위험한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려면 PBR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자산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PER 부분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PER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부분에서 1.66배, 조금은 높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재무적이 안전적인 재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포인트가 없는데 안정적이다라고만 강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재무로는 특별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의 안 좋은 재무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투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업 실적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반등의 이 서막을 열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2장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봤고요. 3장 역시나 힌트를 통해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장 하반기 실적 기대감. 자, 실적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저희 바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봉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과 2018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에 맞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는 급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데요. 투자 지연으로 인한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실적이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을 땐 상승을 보이고 안 좋았을 땐 하락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직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현재 3년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하단까지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지금이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기술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자면 일봉으로도 여전히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분명히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분명히 반등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에 분명히 5G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케이블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할 재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1선과 61선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봉상으로도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시점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세선 라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추세 하단까지 현재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박스 상단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큰 추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큰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던가요? 저도 사부님 옆에서 계속 좀 보다 보니까 오늘 차트 보니까 좀 간결하고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그런 차트는 아닌데 그래도 정확한 매수 타점 잡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사부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건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사부님 픽 공략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포인트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인트 한 번 더 짚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휴일인데 그런 만큼 저희도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너스로 주식비기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자, 주식비기 1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통신 인프라 업체. 자, 역시나 이번에도 또 통신 관련입니다. 이번엔 통신 인프라 업체인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회사는 통신 인프라 관련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통신의 주 시스템인 음성 핵심망 솔루션과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지국과 핸드폰이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되고 나서 우리가 통화나 인터넷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특징에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MC님께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쪽에서 가장 큰 통신사는? 가장 큰 SK텔레콤?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포인트인데요. 바로 고객사로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통신 인프라 기술은 음성 핵심망과 무선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통화나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핸드폰에선 당연히 쓰여지는 기본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도 당연히 휴대폰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그렇죠. 하는. 제가 뭐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에 대한 공격을. 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모두 다 쓰는 기능일 건데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신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지 보수를 통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객사를 SK텔레콤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솔루션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일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코어 가상화 솔루션이라는 사업입니다. 이미 공급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어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는 10차선이 도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중에 차들이 2차선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8차선은 쓸모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그런데 또 막히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건데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쓸모없는 8차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됐을 때 차가 많아졌을 때는 당연히 쓸모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선을 좀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코어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차선의 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2차선만 사용을 한다면 2차선의 도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된다면 10차선으로 다시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한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장 포인트를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G 코어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높은 속도지만 끊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5G 코어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5G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커지고 5G망이 넓어질수록 이 코어망에 대한 수요, 니즈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대한 5G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도 그러한 성장에 발맞춰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굉장히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보유 부분인데요.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을 한 726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를 한 477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치게 된다면 현금성 자산이 1,203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시총이 1,200억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총보다 더 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조금 간단한데요. 아까 SK텔레콤에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좋은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현금이 많으면 어떠한 걸 할까요?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투자도 당연히 하긴 하지만 배당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매년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포인트를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 투자로 인한 주가 수익으로도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배당으로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5G 업체들은 재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과는 조금 결이 다른 조그만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성장성을 기대한다면 첫 번째 종목, 안정성이 좋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사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신 인프라 업체 이 종목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투자 이익도 투자 이익인데 배당 이익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 귀는 일단 먼저 쫑긋했습니다. 자, 1장 힌트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2장 힌트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장 가상화 솔루션 기대. 자, 오늘 솔루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가상화 솔루션이 기대된다라고 힌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사부님 이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상화 솔루션은 일단 기업 설명을 해드렸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분명히 그 10차선을 줄이는 그러한 부분을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5G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이 분명히 하반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솔루션과 더불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무제표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좋지 않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6.1% 증가를 했지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5G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이러한 재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투자 지연으로 인한 실적 악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첫 번째 종목과 좀 다르게 현금 보유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부분을 보면 좀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2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제대로 돼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채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현금을 워낙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부채를 팔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1분기 실적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재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고요.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자를 좀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회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산이 좀 많다 보니 금융상품에 투자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회사는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이 들어온다는 건 그냥 현금이 좀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정말 같습니다. 부자 회사. 네, 부자 회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의 부채 비율이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보율은 무려 2,6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PBR 부분에서 0.8배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PER 부분에선 적자가 났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 좋지 않은 실적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시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이 이 종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채 비율 보고 소수점이 잘못 찍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곳간에 돈이 아주 그득그득 들어있는 회사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 이제 곧 방송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차트도 봐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5G 동반 성장 기대. 자, 5G 시장 조금 투자가 지연된 감이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 성장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을 보면 첫 번째 종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였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계속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2019년과 2020년에는 5G 된 투자가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린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2019년에는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실적이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조금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차트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에 투자 지연으로 5G에 대한 투자 지연으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 그것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7년간의 박스권이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박스권을 돌파했던 이유는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적이 나오지 않자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박스권에서 계속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2019년에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에 급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정도의 상승감은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보자면 현재 캔들은 60주봉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까지 온 자리가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현재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을 못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기술적인 타이밍이 왔습니다. 저는 하반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부터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매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지만은 여전히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추세선산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까지는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주가로
투자로 분명히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현금 배당으로 높은 수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총 3장에 걸쳐서 두 번째 주식 비기까지 낱낱이 분석해 봤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하시면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3장에 걸쳐서 소개해 드렸던 주식 비기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지금까지 방송됐던 우리 종목들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계속해서 5G, 통신 이런 쪽 이야기들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날 했었던 종목이 지금 머리를 좀 스쳐가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나눴던 종목도 이 통신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종목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제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소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5G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 하반기에 5G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소개해드리고 나서 약수익권에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보여서 약수익권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셨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종목은 스몰셀이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5G의 24GHz대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는 일은 데이터를 분산을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장비가 바로 스몰셀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비 역시 5G가 계속해서 확대될수록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5G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61선 부근에 현재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제시해드린 1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재매수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으로 인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1선을 지지를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 이노와이어리스고요. 하반기에 이 종목도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통신 정말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개된 이노와이어리스 말고도 오늘의 종목들도 함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려 저희가 두 가지 주식 빅이나
천기누설을 했잖아요. 자, 사부님, 오늘 좀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요점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요점 정리를 하자면 일단 5G에 대한 투자는 하반기에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5G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은 광케이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좋다. 성장성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5G 투자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현금이 많다. 그리고 배당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종목을 나는 성장성, 주가 수익으로 크게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종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맞는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취향에 맞춰서 골라 담으실 수 있게 저희가 안정성, 성장성 다 맞는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내일 또 알찬 주식비기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